안녕하세요. 시오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표님 월급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인데요. 급여 책정이 힘든 대표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월급을 이렇게 받아가면 되겠구나 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3월에서 4월은 이슈가 명확하죠. 법인세를 이제 결산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뭘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2023년 결산에 대한 승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임원에 대해서 보수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정기 배당을 할 거냐를 정해서 배당을 할 수도 있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월급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임원과 직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실제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있죠. 그럼 직급상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로 직원분들은 월급을 어떻게 책정을 하죠?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보면 최저 시급도 있고, 그리고 연차, 그리고 호봉 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원분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는 직원분들에게 월급을 안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큰일 나죠. 월급 안 주는 대표가 있을까봐, 적게 주는 대표가 있을까봐 최저시급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임원은 어떨까요? 임원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네, 맞아요. 국세청이죠. 임원의 보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상법에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해 놓죠.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때 그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임원은 보수를 안 받아도 된다? 네. 신설법인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내가 법인을 처음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처음에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급여를 못 받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설법인뿐만 아니고 대표님이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곳에 이제 등기가 막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세금 때문에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아가죠. 그러면 내가 법인이 한 5개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4군데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 직원들은, 근로자분들은 월급을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임원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보수를 안 받는 무보수 또한 무보수 계약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임원들은 왜 이렇게 엄격하냐면 언제든지 보수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 근로자분들은
그냥 이제 연봉 계약을 하거나 급여에 대한 계약을 하면 그게 최소 1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분이 갑자기 자기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며 급여를 올려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마음 좋은 대표님이 급여를 막 올려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어때요? 대표님이 실제로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해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내가 보수계약서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죠. 왜? 주주도 나 혼자 100% 혹은 우리 가족들,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계약서라는 건 정관에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주총회 때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통 임원 소득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다 오픈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규정을 잘 지켜서 작성을 잘 해놓으면 되고 책정을 하면 되는데 도대체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얼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는 상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정에 대한 문제, 임원에 대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를 받는 게 좋은가? 얼마를 받는 게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기장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기장세무사님뿐만 아니고 뭐 주변에 그냥 회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격리 보시는 직원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얼마냐? 얼마일까요? 바로 8,800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이 딱 높게 올라가기 직전이다. 맞나요? 아니요.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 세금이라는 건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 구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건보료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임원의 소득 디자인표예요.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삭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효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표는 실효세율이 소득세율 구간도 건보료 등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보료는 제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건보료를 나도 내고 회사에서도 내니까 내가 2배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인격체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고 대표님은 대표님 개인이에요. 회사는 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급여 관련해서 말이죠. 표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대표님들이 많이 받아가는 구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월급을 받으시는 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500만 원에서 급여 기준이에요. 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를 받아가세요. 왜? 그보다 더 많으면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세율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저세율 구간은 대표님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 이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3천만 원 구간도 약 15% 정도 차이가 나죠. 소득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도 소득세율이 24%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실효세율이 다르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1억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소득세율은 35%인데 실효세율은 9.14%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 거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도 17.23%, 17%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2억 구간도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들께서는 급여를 적게 책정하시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도 좋은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건보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다 하는 대표님들만 뒷부분 영상을 더 보시면 돼요. 자, 법인에서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세금을 내죠? 법인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급여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같은 금액의 세금이라면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느니 내가 소득세를 내고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거죠. 법인에서는 어차피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가 소득세를 조금 더 내고 돈을 가져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중요한 겁니다. 실효세율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법인세 내는 구간과 비슷하면 내가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이익이 2억 나는 법인과 3억 나는 법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이하의 법인은 실효세율이 10% 정도까지 가져가도 손해가 아니죠? 맞잖아요. 법인세 9.9%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급여를 더 받아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이 10% 정도다 라고 하면 법인세 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져오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급여를 500만 원을 받아서 연봉이 6천만 원이다 라면 실효세율이 10% 이하 구간이 되는 연봉 1억까지 받아가셔도 법인세 내느니 내가 소득세 내고 가져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2억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3억이 나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볼게요. 2억까지는 9.9%죠. 지방세 포함해서.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가는 1억에 대해서는 20.9%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20.9%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내가 급여를 가져왔을 때 소득세가 20.9% 정도 되면 가져가는 게 이익인 거죠? 맞아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연봉 2억 구간이 실효세율 22.2%였으니까 그 이하인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급여를 받으면 내가 법인세 내느니 소득세 내고 가져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8천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죠? 1,500만 원. 저는 대표님들이 급여 얼마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표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월 1,000만 원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부분까지는 건보료를 안 내는 시류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건보료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보료까지 포함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건보료를 제외한 실효세율을 쭉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건보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는 건보료가 포함된 계산표입니다. 그럼 아까 표에서 2억 이상의 수익이 있는 법인은 대표님 급여가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법인세 내는 것보다 요 구간을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은 법인세 내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건보료까지 내시는 거니까 계산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는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다가 퇴직 시점이 오면 퇴직 시점이 대략 이제 은퇴할 시점은 갑자기 은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 시점을 내가 정하게 되면 퇴직 3년 전부터는 단계별로 급여를 인상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내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에 연봉 6천을 가져갔다. 근데 내가 3년 후에 퇴직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1억 5천, 막 2억, 3억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퇴직금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분들보다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대표님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부인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부인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매년 계단 형식으로 연봉 인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의 급여가 맨날 똑같은데 임원 급여만 막 올라간다. 이거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대표님만 많이 가져가면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법인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법인세하고 우리 소득세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임원 소득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테이블을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정관, 그리고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한도, 그리고 정기주주 총회, 그리고 임원 보수 계약서의 작성 및 승인.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너무 길어져요, 방송이.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이 4가지 정도, 4가지죠? 4가지를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 포렌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대표님들의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월달 지금 결산이 끝났죠, 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3월달에 정기주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3월달에 정기주총을 했던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투자자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정기주총을 반드시 합니다. 왜? 결산도 빠르게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3월 말일까지, 이번 연도는 또 4월 1일까지였죠. 일요일이었으니까. 말일까지 계속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됐거나 아니면 비용을 잘못 계산을 했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말일까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일날이 결산일이에요. 근데 정기주총 때에 작년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3월 말일날 그게 결산이 끝났다. 그럼 그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바로 주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들은 외감이 아니면 이제 좀 결산이 늦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 4월 초에 한다. 왜냐? 이것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정기주총 서류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간인도 찍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이제 서울 거는 그래도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 거는 굉장히 느립니다.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정기주총 서류를 만든다. 이게 팩트예요. 예, 뭐 말일날 꼭 해야 된다? 아니, 말일날 하는 게 맞죠. 근데 실무상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실무적으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급여계약서를 안 쓰신 대표님들, 정기주총을 안 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많겠죠? 물론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거 100% 오픈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왜? 제 채널의 이름을 따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표권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성하는 방법, 부수계약서 쓰는 거 다음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기주주총회 그리고 임원회 소득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이제 구비를 하셔야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CU앱에서도 우리 이사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 먼저 하겠습니다. 정기주총 서류 작성 그리고 보수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달에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완전히 실무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수계약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의 빛에서 법인 컨설턴트를 위한 절세 컨설팅 무료 세미나를 공개합니다.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세미나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로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주지 않는 컨설턴트, 기업 대표님이 찾아오는 컨설턴트. 과연 오랜 업력 때문일까요? 법인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CU의 빛 컨설턴트 아카데미 3기 공개 모집전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원데이 무료 세미나. 일시는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되실 겁니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 2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20분입니다. 장소는 서초구 반포대로 63 구초입니다. 1강 법인 컨설팅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5,000회 이상 상담력을 바탕으로 법인의 구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CU의 빛 법인 컨설턴트 아카데미 3기 모집의 8주 커리큘럼을 공개합니다. 2강은 최신 트렌드
입지와 절세를 한 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컨설팅의 바른 길, 컨설팅의 모든 것 정리집을 증정해 드립니다. 법인 컨설턴트 오프 세미나 신청 방법은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대표님들의 급여 관련 상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담 예약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담 신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U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